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한국의 의료사회복지 실천윤리 강령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965년 개별사회사업가협회로 시작하여 2년 후 한국사회사업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85년 현재의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칭하게 되었습니다. 동협에서는 1982년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을 제정한 이후 1차 1988년, 2차는 1992년, 3차 2001년에 걸쳐 제정하였으며 현재 17개의 지방협회 및 산하의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등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 중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권익 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우며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비밀 보장에 대한 이해와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들에게만 적용하는 윤리강령을 따로 명시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이슈를 보겠습니다. 환자의 자율성과 환자 권리 장전이 필요하죠.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환자를 병들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 병을 앓고 있는 병자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의료원에서 운영하는 매드라인 플러스에서는 환자는 의사의 적극적인 치료 및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윤리적 이슈이죠. 현행 의료 통합 모델에서 추구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혼자만의 결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환자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개별 전문 의료인 및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통합 수렴하여 환자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 서비스 현장의 의료 사회복지사도 의료 통합 모델에 근거하여 의사 및 전문 의료인들과 함께 환자의 치료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의사 및 전문 의료인들에게 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러므로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의료진과 함께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요구하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 국가에서는 환자 치료 효과의 극대화와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사, 재활의료사, 치료사, 영양사 등 전문 의료인은 물론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비전문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의 역할 수행 능력과 자격제도를 규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권리 장전은 1970년 초 미국의 병원협회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이들이 알아야 하는 권리를 효과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제작한 문서였으며 그 이후 전국적으로 모든 의료시설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미국의 의료보험법인 건강보험개혁법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병원 및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자 권리 장전의 내용 안에 의료보험사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권리도 함께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정부는 병원을 비롯하여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권리 장전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을 비롯한 모든 의료시설에서 점차적으로 환자 권리 장전을 고시하여 환자의 권리와 함께 환자의 의무를 알리는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2013년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로 통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환자의 중요한 기본 권리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보장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구체적인 권리로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즉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 그리고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와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병원을 대상으로 본인의 의료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 기록에 포함되어 있는 환자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도 환자의 의료 기록을 일정 기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환자가 본인의 자율성에 근거하여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과 환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의사, 전문 의료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진료받을 권리가 있죠. 환자는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신분, 문화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가 있는데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등과 예상 결과,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진료 비용 등, 그리고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죠.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환자는 진료 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 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환자의 의무가 있죠.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의 의무가 있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만 하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도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준수의 의무가 있는데요. 환자는 병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의 의무가 있죠.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